자, 이 수학적 귀납법. 자, 1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뭔가 지금 문제가, 일단 단원명이 조금 되게 무서워 보여요. 그쵸? 귀납적 정의,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귀납적 정의, 포인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첫째 항 또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우리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우리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미 배웠죠. 그쵸? 그렇다면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부터 살펴보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라 그랬어요. an 플러스 1은 또는 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n항, 앞의 항에다가 d를 더해야 다음 항이 나온대요. 앞의 항에 d를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이거 보면 우리 무슨 수열이다? 그죠?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요거 이 항에서 뒤에 항에서 앞의 항을 뺀 거 d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이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아하, 이걸 보면 우리 뭘 파악할 수 있어? 이것은 등차 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만약에 첫째 항이 2고 다음 식이 성립하는 3으로 해볼까? 다음 식이 성립하는 수열이래요. 그러면 이건 첫째 항이 2고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일반 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가 되겠구나. 그래서 3n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의 파악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잡아낼 수 있어요. 수열을 해석을 해서 다시 자,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 사이에는 다음 관계식이 만족한대요. 이거 뭐죠? 기억나시나요? 등차 중 항이라고. 자, 수열의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이 있을 때 자, 세 수가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요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다. 이게 뭐였죠, 우리? 얘가 바로 등차 중 항이라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었어요. 그러면은 an이란 수열이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아, 이것은 등차 수열이다. 자, 요런 걸 보면 뭐라고?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은 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등차 수열임을 해석을 했어.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아하, 일반항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합공식 잡아주면 되고. 왜냐면 우리가 수열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n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반항을 구하고 합공식을 구하고 그래서 뭐 n항을 구하고 뭐 특정 항까지 합을 구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쵸? 자, 등비 수열도 볼까요? 자, n 플러스 1항은 ran이야. 또는 n 플러스 1항을 n항으로 나눠주면 r이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수열이죠? 자, 등비 수열을 뜻해요. 맞죠?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치? 그리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눠주면 일정한 수 공비가 나와. 얘도 우리 등비 수열을 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고 다음 수열은 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그럼 이것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그럼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등비 수열임을 파악해서 뭐 구하고자 하는 수열에 뭐 일반항도 잡을 수 있고 합공식도 잡을 수 있고 해요. 근데 하나 더 있죠. 등비 수열. 자,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다.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 사이의 관계식이
이 가운데 양을 제곱한 것과 이 둘의 곱이 서로 같대요. 얘가 뭐죠? 이게 등비중앙이죠. 등비수열의 가운데 관한 정리. 그래서 다음 수열이 이런 식을 만족한다.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등비수열을 알았으니까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고, 또 등비수열의 합공식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해서 분석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인 점화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새로운 점화식들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자, 시작해보죠. 자, 처음 보는 점화식들. 지금 1번, 이런 점화식. 그 다음 2번, 이런 점화식. 3번, 4번, 5번. 지금 이런 점화식들을 세우로 배울 건데, 자,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다? 얘를 해석해서 뭘 구하자? 일반항을 구하자. 그 다음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 자 K로 바꿔서 시그마 잡아주면 K는 1부터 N까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해주면 얘는 뭐다? 합공식인 SN이다. 결국에는 이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뒤에서부터 이제 새로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해만 하면 안 되죠. 그쵸? 이해한 다음에 일반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빠르게 잘 풀어낼 수 있고, 자 수학은 뭐다?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된다. 그쵸?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만 해가지고 우리 문제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 듣고 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거 듣고 뒤에 지금 내용 설명 듣고 난 다음엔 요거 들은 날 다음에는 쌤이 써줬을 때 일반항 전부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지? 페이지 196쪽 필수예제 1번부터 볼 건데 지금 새롭게 배우게 될 그 귀납적 정의, 항과 항 사이 관계식들은 필수예제 3부터 필수예제 7까지 나올 거예요. 그 필수예제 그 페이지에서 수열들 각각 다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필수예제 1번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첫 번째 거 보면 첫째 항이 2고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대. 앞에 항에다 3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죠. 그쵸? 아하,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 수열의 제15항을 구하래요. 제15항은 자, 15항은 첫째 항 플러스 14D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2 플러스 42가 돼서 4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거.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은 5다. 우리 자 첫째 항이랑 둘째 항만 가지고 이걸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4를 더해서 가고 있는 건지 여기 5를 곱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고 이 수열은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가운데 항 2배 한 거랑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다. 이거 등차 수열에서 성립하는 뭐냐면 등차 중항이죠. 그쵸? 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겠고, 아하, 등차 수열이니까 이것은 공차가 4구나. 맞죠?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제15항은 첫째 항 플러스 14D인데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4니까 1 플러스 56이 돼서 제15항은 5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1-2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 수열 어떤 수열이냐면 뭔가 등차 수열인 것 같은데 앞에 항에다 4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뒤집혀져 있죠. 그쵸?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는 수열이 있고 이 조화 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보면 다음 항은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 항 더하기 공차야 이렇게 만든다고 했고 맞죠? 이 등차 수열에서예요. 등차 수열은 자 등차 중항이 있어. 가운데 항 2배 한 거랑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 서로 같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건 등차야. 근데 조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기 때문에 관계식도 똑같아요. 항 자리가 다 뒤집어지는 거지. an 플러스 1 자리. 자, 다음 항 뒤집은 것은 앞에 항 뒤집은 거에다 d를 더해서 만들어. 자,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중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 뒤집은 거 2배 하면 앞에 항 뒤집은 거랑 뒤에 항 뒤집은 거 더하는 거야. 이게
조화 중항이에요. 왜냐하면 조화 수열의 가운데항에 관한 정리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조화 중항. 그럼 보면 자, 우리가 항과 항사의 관계식 수학의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결국 이걸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내고 등차 수열이구나를 해석해내서 일반항과 합을 잡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지금 항자리 다 뒤집었죠. 그쵸? 항이 있는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화수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an을 뒤집은 것. an분의 1은 항자리 다 뒤집으라 그랬어요. 항이 들어가는 자리. a1 플러스 1, a1분의 1 플러스 n-1t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항이 들어있는 자리를 다 뒤집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역수취해서 an을 구해주는 수열이 되겠어요. 이것이 조화 수열이에요.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요 문제 보면 다음 항 뒤집은 건 앞에 항 뒤집은 거에다가 4를 더해서 만든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an분의 1은 첫째 항 a1분의 1 플러스 n-1t 이렇게 본다고 했고, 그렇다면 첫째 항이 마일이니까 이거 마일 플러스 n-1 4가 되겠죠. 그쵸? 위에 정리해주면 4n-5가 되는데 이게 an분의 1이에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n은 이걸 뒤집는 거지. 4n-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20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여기 넣어주면 80-5분의 1이 돼서 75분의 1, 20항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조화 수열이다. 등차 수열을 뒤집은 거 아셨죠? 자, 페이지 197쪽 필수 예제 2번이에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제25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첫째 항이 1번은 첫째 항이 3이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대요. 앞에 항에다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죠. 그쵸? 이런 수열, 등비 수열이 되겠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25항, 이 수열의 25항은 등비 수열이니까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 3 곱하기 2의 24제곱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둘째 항은 6. 아직은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수열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걸 만족한대요. 자, 수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항 제곱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곱이 서로 같다. 이런 수열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죠. 그쵸? 아, 등비 수열임을 알아냈어. 그렇다면 자, 마이너스 3을 곱했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25항 구해주면 25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의 24승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 예제 3번. 드디어 이제 새롭게 배우는 귀납적 정의, 새로운 점화식이 등장했어요. 자, 뭐냐면 다음 항을 만드는데 자, 앞에 항에다가 어떤 식,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만들겠대요. 그럼 얘가 숫자였으면 이건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었는데 이제 여기 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앞에 항에다가 n에 관한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이런 수열. 예전에는 자, 개차 수열이다 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뭐 말은 없어졌어요. 부르지는 않고, 그래서 개차 수열이다 정의를 써놓지는 않는데 가끔 보면 이제 개차 수열이란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아, 요런 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하면 되고, 자, 난 an을 구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네. 첫째 항 말곤. 그쵸? 일단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하냐면 수열을 해석을 할 건데 잘 모르겠어. 그럼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자, 1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되죠. 그쵸? 뭐 아직 알 수 있는 게 없어. 2도 넣어봐요. 그럼 A3은 A2 플러스 F2야. 3도 넣어보려고. 그럼 A4는 A3 플러스 F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AN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AN을 추론해보면 자, A4는 A3에 F3을 더했고 3은 A2에 F2를 더했으니까 AN은 자, 나보다 하나 적은 거 이걸 더하겠네. 맞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아는 게 없어. 다 더해볼 거야.
모든 변을 다, 좌변 다 더하고 우변, 우변끼리 다 더하고. 자, 좌변을 다 더하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의 합. 이게 좌변이에요. 맞죠? 우변은 보니까 여기 A1, A2, A3 쭉 가서 AN-1까지 더한 데에다가 F1, F2, F3 쭉 가서 Fn-1까지 더했어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워지는 게 있네. A2부터 AN-1까지, A2부터 AN-1까지는 양변에 공통으로 있어요. 맞죠?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AN 구했어. AN은 A1 플러스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가서 Fn-1까지 합으로 나왔죠. 그쵸? 자, 다시 위에다 이식 다시 써볼게요. 자, 일반항. 자, 요렇게 생긴 수열. 요런 관계식을 줬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첫째 항 플러스 자, 요 식에다 1부터 n-1까지 넣어서 더했어요. 요 식에다 F1 더하기 F2 더하기 Fn-1 됐죠? 근데 우리 뭘 배웠냐면 자 1부터 n-1까지 더하는 거 좀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배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 K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첫째 항 더하기 자, K에다가 1부터 n-1 넣은 것까지 더해라. 시그마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쵸? 자, 이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어요. 외우셔야 해요. 알았죠? 자, 어떻게 외우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이다.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다.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겼다. 요식자리 k 넣어서 시그마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n-1까지라는 거.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구할 거고 시그마 공식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일반항을 잡게 돼요. 아셨나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2n이 fn이죠. 그쵸? 자, 일반항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식이 fn이 자, fk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얘가 일반항이고 해주면 5 플러스 자 실수배 2 해주면 되고 k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 자리에 얘 들었죠. 그쵸? n-1 n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정리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일반항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제 10항이므로 10 넣어주면 100 마이너스 10 플러스 5가 돼서 95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밑에 문제 3-1번 한 번만 볼게요. an 플러스 1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쵸?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얘가 fn이 되는 거고 이런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이렇게 온다 그랬죠. 그쵸? 그럼 이 수열 다시 1 플러스 2의 k승은 여기다 1부터 넣어주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2의 3제곱 쭉 가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얘는 1 플러스 요 부분이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r-1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써주면 공비가 2-1의 첫째 항 2 공비 2 자, 항의 개수 n-1개죠. n-1 빼기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그럼 1 플러스 2의 n승 빼기 2가 되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 자, 다음 수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일반항 근데 일반항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27이 되는 항 제 몇 항이네요. 그럼 2의 n제곱이 128이 되니까 n의 값 7이 되겠죠? 2의 7승이 128이니까 그래서 127은 제 7항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점화식이 나왔어요. 다음 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에다가 fn. 자, 아까 요거 앞에 필수예제 3번 유형은 다음 항을 만드는데 앞에 항에다가 식을 더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식을 곱해서 만들겠대요. 얘도 지금 모르겠으니까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n에다가 1 넣어보면 a2가 a1 곱하기 f1 n에다 2 넣어보면 a3은 a2 곱하기 f2 n에다가 3 넣어보면 a4는 a3 곱하기 f3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N은 자 4는 3, 3 곱했고 3은 2, 2 곱했으니까 AN은 n-1 이렇게 곱해서 쓰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자, 이 수열은 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뭔가 지금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아까는 더했다면 이번에는 좌변, 우변을 싹 다 곱해 볼게요. 그럼 좌변, 좌변끼리 곱하면 A2, A3, A4 쭉 가서 AN-1에 AN까지의 곱이 나올 거고 자, 우변을 다 곱하면 이 부분, 항이 나오는 부분은 자, n-1까지의 곱에다가 F1, F2, F3 쭉 가서 Fn-1까지의 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자 좌변과 우변의 공통으로 있는 게 요렇게 그래서 A2부터 AN-1까지 싹 다 지우고 나면 AN은 A1 곱하기 자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의 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다시 자 그러면 요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다음 수열의 점화식이야.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요렇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잡히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자, 식에다가 1부터 자, n-1까지 이렇게 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첫째 항 곱하기 요 식에다 1부터 n-1까지 넣은 걸 곱해서 일반항을 잡아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구하나요? 보통 상쇄되거나 정리되는 모양이 나와서 그렇게 빡세게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4번 문제 같이 풀어보죠. 필수예제 4번 보니까 자, 첫째 항이 2고 자, an 플러스 1은 자, 앞에 항에다 이런 식을 곱해서 만들었대요. 앞에 항에 식을 곱해서 만들었죠. 그쵸? 자, 이런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첫째 항 곱하기 식에다 1부터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4 넣은 거 쭉 가서 식에다 n-1까지 넣어서 곱한다 했어요. 식에 n-1 들어가주면 자, n자리에 n-1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렇게 다 지워지네요. 맞죠?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게 n분의 2가 되겠죠. 맞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20, 제 20항은 20분의 2가 돼서 10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수열이 나와요. 계산할 것도 없이 대체로 지워지는 수열.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200쪽 필수예제 5번. 이것은 등비 수열인 것 같기도 하고 등차 수열인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 Q가 없었으면 등비야. P가 없었으면 등차인데 곱한 다음에 더하기까지 해서 만들래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런 수열 보면 등비 수열 꼴화를 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째 항이 2고 쌤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어. 이거를 자 얘가 없으면 등비 수열인데 얘 때문에 등비 수열이 안 돼 지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상수를 자 여기다가도 이렇게 빼서 나눠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빼줄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어떤 식이죠 지금? 같은 식인 거죠. an 플러스 1에도 알파를 주고 an에도 알파를 줘서 아까 3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식이 같은 식이 되려면 자 an 플러스 1은 여기 2an 빼기 2알파에 이거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이렇게 맞나요? 알파 마이너스 3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일단 요걸 딱 보면 2로 묶고 양쪽에 알파를 빼. 그러니까 3을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이 식을 쓰고선 그다음에 알파를 찾아서 다시 넣어. 그럼 알파를 찾아서 다시 넣어주면 an 플러스 1 마3 넣어주면 플러스 3은 2배의 an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수열이 어떤 수열이 된 거냐면 얘가 일반항인 수열이야. 이거 자체가 앞에야, 얘가 뒤에야. 그쵸? 여기다가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이거 요 자리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은 게 이게 다음항이잖아요. 그쵸? 이게 일반항인 거야. 앞에 항에다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으니까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일반항 자체가 이거라 그랬죠.
an 플러스 3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 여기다 1 넣어주면 a1 플러스 3이 첫째 항,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주면 a1 플러스 3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자, 첫째 항 2라고 주어졌으니까 첫째 항 2 대입해주면 5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뭘 한 거냐면, 자, 등비 수열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푸는 건.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필수예제 5번을 푼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필수예제 5번을 푼 다음에 빨리 외워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수예제 5번 보면 첫째 항이 2고, 자, 다음 수열이 얘를 만족한다 그랬어. 얘가 없으면 등비 수열인데 쟤 때문에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 상수항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 n 플러스 1항에다가도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다가도 나눠줘요. 이렇게. 근데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라 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다시 an 플러스 1은으로 정리해주면 2분의 1 an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알파, 요 부분이 2분의 1 알파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랑 같은 식이니까 3이 돼야 돼. 맞나요? 그럼 알파가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알파 6을 구했으니까 요 알파 다시 요 자리에 넣어보면 an 플러스 1 빼기 6은 2분의 1에 an 빼기 6. 아예 이 수열 자체가 이게 n항인 수열,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은 다음 항이 나와요. 그쵸? 얘가 n항이야. 아, 그러면 자, 일반항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반항 an 빼기 6은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a1 빼기 6에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되고, 따라서 an은 a1 빼기 6에 2분의 1에 n-1승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1이 뭐라 했냐면 2라 그랬죠. 그쵸?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이 수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6 이런 수열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뭐 구하라 그랬냐면 우리한테 제 10항 구하라고 했어. 맞죠? 제 10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 넣어주면 a10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9승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 지워지면 2가 두 개가 지워졌으니까 마이너스 2의 7승분의 1 플러스 6, 그 마이너스 128분의 1 플러스 6, 얘를 계산한 값이 제 10항이 되는 거예요. 쌤이 예로 들었던 문제랑 필수예제 5번 문제 둘 다 좀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쌤이 처음에 예로 첫째 항이 2이고, 자, 다음 관계식이 성립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잡았었는데 우리 뭐를 구했었어요? 이거 알파 이렇게 나눠줘서 알파 값을 잡았었잖아. 근데 그 알파 값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자, 알파 값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an 플러스 1도 뭐라고 놓냐면 알파라고 놓고 an도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럼 알파는 2알파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알파마 3.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알파 똑같이 나왔죠. 그쵸? 자, 여기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반항을, 자, 일반항은 a1 빼기 알파 곱하기 요거 있죠? 얘가 와요. 2의 n-1승 플러스 알파, 이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잡아주면 첫째 항이 2, 알파가 마3이었죠. 플러스 3에 2의 n-1제곱, 알파가 마3이었으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자, 아까 구한 거랑 우리 똑같이 나왔지. 맞나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조금 더 일반화 해볼게요. 첫째 항이 뭔가 있을 거고, 뭐 첫째 항은 나올 거고,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래. 그럼 우리 알파는 어떻게 구해요? 자, 알파는 얘도 알파, 얘도 알파라고 놓고, 알파는 p 알파 플러스 q야 라고 놓고 이제 알파 구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굳이 구해보면 1 빼기 p의 알파가 q니까 알파는 1 빼기 p분의 q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쓴다고 하면, 자, 이런 수열 일반항 어떻게 되냐면, 자, 일반항 a1 빼기 알파 곱하기 여기 있는 p 공비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는 여기서 구해준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외울 게 아니라 an 플러스 1 an 알파라고 놓고 구한값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그래서 굳이 또 식을 다시 쓰자면 a1 빼기 1마 p분의 q 곱하기 p의 n-1승 플러스 1마 p분의 q야. 근데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어떻게 외우고 계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알파를 구해낸 다음에, 얘도 알파라고 놓고, 1자씩 풀어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 요렇게. 일반항은 an 빼기 알파 곱하기 p의 n마 1승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해서 외우고 푸시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도 어떻게? 둘 다 알파라고 놓으면, 일단 첫째 항은 2고, 얘도 알파라고 놓을 거니까, 알파 구하면, 2분의 1 알파는 3, 알파 6.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 구했던 알파랑 같은 거 나왔죠, 그쵸? 그럼 일반항 어떻게 잡아라? 일반항은 a1 빼기 알파 곱하기 여기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거 p의 n-1승 플러스 알파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 2분의 1의 n-1제곱 플러스 6이구나. 그래서 일반항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외워서 푸시면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정리를 해낼 수 있어요. 자, 문제 5-1번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바꾸고 시작해야 되냐면 an 플러스 1은으로 바꿔야 되니까 3으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럼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예제 6번. 아, 저 맛에 끝이 안 나죠, 그쵸? 이거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잘 익히고 잘 외우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일단 P, an 플러스 2 플러스 Q, an 플러스 1 플러스 R, an은 0의 꼴이고 이때 우리가 배우는 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경우의 귀납법만 배우게 되겠어요. 일단은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자, 요거 문제 풀어볼 건데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고 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설명할게요. 얘가 4an 플러스 1 빼기 3an이래요. 일단 이거 한쪽으로 넘겨주면 an 플러스 2 빼기 4an 플러스 1 플러스 3an은 0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1 마사 3 1 마사 3 합이 0인 경우 맞으니까 합이 0인 경우에 푸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n 플러스 2에서 일단 요 항을 빼줘요. 지금 항이 몇 개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좌변에는 여기서 요걸 뺀 걸 잡고 요렇게 자 우변에는 여기서 요걸 뺀 걸 잡아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잡고 자 요 앞에 뭔가 곱해줄 건데 그거 뭐 곱해주면 되냐면 여기 요거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놓으면 한쪽으로 넘겨놓으면 an의 개수 3이죠. 그쵸? an의 개수 3이고 지금 an 플러스 2의 개수는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얘를 1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거 an의 개수 여기 넣어주면 이거 딱 맞춰져요. 자 보면 an 플러스 2 됐죠. 여기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여기 3an 플러스 1 요놈 요로 넘겨오면 4an 플러스 1 맞춰지고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3an 그쵸?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살펴보면 자, 요 식에다가 요 식을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이거 아닌가요? 여기 n 플러스 1 대입하면 n 플러스 2 나오고 n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거 나오고 그쵸? 그럼 이거 자체를 n항이라고 본다면 얘는 n 플러스 1항이 되죠. 그쵸? 아, n항에다가 3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어. 그럼 이 수열 자체가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열 자체 요렇게 생겨먹은 수열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 자체는 자, 괄호는 하지 않을게요. 괄호 할 필요가 없죠. 자, 요렇게 생긴 수열 자체가 자, 첫째 항이 1 넣어주면 여기 1 넣어주면 첫째 항이죠. 그리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은 여기다 1을 넣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이거 넘긴 거고 a2랑 a1 나왔어. a2 빼기 a1은 2죠.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우리 어디서 보고 온 거지? 요거 우리 필수예제 3에서 보고 온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 앞에 항에다가 식 더해서 다음 항 만드는 요런 꼴 있잖아요.
이 수열 요거 보면 일반항 어떻게 잡기로 했냐면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 k 요렇게 구해주기로 했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fn이고 자 다음 수열 일반항 an은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곱하기 3의 k-1 이번엔 얘가 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다음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첫째 항 1 플러스 제 실수배는 앞으로 뽑고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의 k-1승 여기다 1부터 넣어주면 되겠네. 1부터 n-1까지 넣어주면 1 넣어주면 3의 0승 2 넣어주면 3의 1승 3의 2승 플러스 쭉 가서 3의 n 2승까지 n 1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2배의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r-1의 첫째 항 1의 항의 개수 r에 지금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니까 항의 개수 n-1개예요. 이렇게 됐나요? 2 지워지니까 남은 거 1 플러스 3의 n-1승 빼기 1이 돼서 3의 n-1승 그냥 이렇게 나오네. 자, 다음으로 정의된 수열의 제11항을 구하여라가 문제였어요. 얘가 an이니까 제11항 구해주면 따라서 제11항은 여기다 11 대입해준 3의 10제곱이 되겠죠. 그쵸?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유형 이것만으로 안 되겠죠? 뭔가 심각하게 복습이 필요하지. 그치? 할게요. 유제 6번 A1이 1, A2는 2인 상태에서 자 AN 플러스 2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거죠. 그쵸? 그렇다면 자 개수 P 플러스 Q 플러스 R 언제만 우리 이렇게 푼다 그랬냐면 0이 되는 경우만 푼다 그랬는데 0이 되네요. 그럼 아까처럼 풀면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지금 n항,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쵸? 얘가 주어졌고 요런 꼴이에요. 이때 어떻게? 좌변에는 여기서 이거 뺀 거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우변에는 여기서 이거 뺀 거 요렇게 잡아라 라고 했고 여기 요 an의 개수 지금 an의 개수 뭐 달아주면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달아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R 그대로 갖고 온다 그랬어. 얘 1로 맞춰놓고 여기 1로 맞춰서 한쪽으로 몰아놓고 an 플러스 2의 개수를 1로 맞췄을 때 나오는 an의 개수 있죠. 그게 앞으로 붙어요. 얘 붙여놓으면 이거 정확히 얘랑 같은 놈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요거 이렇게 전개해주면 플러스 3분의 2 an이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an 나오겠지. 그쵸? 맞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an 플러스 1에다가 요거 넘겨서 an 플러스 1 더해주면 3분의 1 an 플러스 2에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쵸?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거 그냥 이렇게 쓸까요? PAN은 0 요거 개수를 1로 맞춰놓고 여기 개수 있죠? AN의 개수 여기다 써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펴보면 자 요게 n항이라고 보면 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요 n자리에 각각 n 플러스 1이 들어간 얘가 제 n 플러스 1항이 되죠. 그쵸? 얘가 n항이야. n항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죠. 제 n항이 일반항이에요. 자, 제 n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용하면 첫째 항 n항에다가 여기 1 넣어주면 첫째 항이 나오죠. 1 넣어주면 a2 빼기 a1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의 n마 1승 이렇게 나오겠네. 일반항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거 자체를 일반항으로 본 거예요. a2가 2고 a1이 1 그럼 2 빼기 1이니까 얘는 1 이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의 n마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럼 다시 살펴보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n-1제곱이고 얘도 아까 앞에 항에다 식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자 n항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 k 이렇게 올 거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6항이에요. 6항이면 A6은 첫째 항 주어진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에 6이 들어가니까 5까지 마이너스 3분의 2에 k마 1승. 그럼 이건 1 플러스 1부터 넣어주면 처음에 0승이니까 1,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1승.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에 2승. 5까지 넣은 거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아래.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 첫째 항이 1이고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에 지금 항의 개수가 총 5개죠. 그쵸? 이렇게 됐나요? 그럼 1 플러스 아래가 3분의 5분의 여기 위에 정리한 게 여기도 1 플러스 243분의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주니까. 맞죠? 그러면 243분의 243 더하기 32니까 275고 아래는 3분의 5고 맞나요? 여기 위로 가서 정리해볼까? 번분수 처리해주면 243 곱하기 5 분의 요거가 275 곱하기 3이 되고 요거 약분해주면 81 요거 약분해주면 55 더 이상 안되죠? 그래서 81분의 55가 제6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81분의 55 답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1 더해져 있는 거 쌤 지금 처리 안 했어요. 여기 앞에 1 더하기가 있고 답은 여기다 1 더해준 거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1 더해준 거니까 81분의 55 더하기 81이 되죠? 쭉 올라와 보면 81분의 136이 되겠죠? 자, 얘가 제6항이 되는 거예요. 필수예제 7번 an 플러스 1은 자,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쪼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떻게 쪼갤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an 플러스 1은 일단 pan 플러스 q분의 ran 이런 꼴이라고 했어. 이런 거 나오면 아래가 지금 뭔가 더하기가 있죠. 이거 양변에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역수 취해주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ran분의 pan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그쵸? 이러면 조금 정리할 수가 있어. an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서 얘는 이렇게 쪼개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쪼개주면 r분의 p 플러스 ran분의 q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은 이거 다시 쓰면 r분의 q에 an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p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자?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정리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수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필수예제 7번부터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1은 3이라고 했고 요거 뒤집으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2an분의 2 플러스 an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눠서 써보면 여기가 an분의 1 2가 지워지니까 여기는 an분의 1 여기는 an 지워져서 요 부분은 2가 지워져서 an분의 1이고 여기가 an이 지워지네요. 이렇게 되죠. 그쵸? 지금 보니까 앞에 항 뒤집은 거에다가 2분의 1을 더하면 다음 항 뒤집은 게 나와요. 그쵸?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조화 수열이라고 있다고 했어. 조화 수열이 뭐였죠?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는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항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an은 안 잡고 an분의 1은 그다음 원래 an은 a1 플러스 n-1 뒤였는데 자 항자리에 전부 다 항자리를 전부 역수 취해서 잡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뒤집은 게 등차 수열이니까 뒤집은 수열은 자 뒤집은 한 게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도 뒤집어줘야 등차 수열 이루는 거예요. 플러스 n-1 공차 됐죠? 자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플러스 2분의 n 빼기 1 자 통분하면 6분의 2 플러스 3n 빼기 3이 돼서 6분의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뒤집은 수열이에요. AN분의 1이 요거. 따라서 AN은 이 수열 다시 뒤집어준 3n-1분의 6이 될 것이고 우리 구하고자 하는 제6항은 18 빼기 1분의 6이 돼서 17분의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필수예제 8번 실력 업 써있는데 자 중요해요. 왜냐면 SN과 AN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 SN하고 AN이 함께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보면 일단 SN하고 AN이 함께 등장하면 어떤 식을 이용하냐면 SN에서 SN-1을 뺀 건 자 AN이야. 이거를 같이 이용을 할 건데 그럼 만약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뭐가 나오죠? 지금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식이니까 이건 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얘랑 뭐 요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볼 거예요.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고 SN이 3AN 빼기 2래요. 아니 뭐 SN이면 SN이고 AN이면 AN인데 짬뽕이 됐어. 근데 이거 AN과 AN 플러스 1에 대한 점화식으로 바꿔주려면 얘네 둘에 대한 한광사의 관계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n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여기 하나 써줄게요. 그럼 얘가 3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지금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거야.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뺍니다. 빼면 좌변은 SN 플러스 1 빼기 SN이 되고 우변은 상수항은 사라지고 3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게 뭐라 했어? AN 플러스 1이라 했어요. 그럼 AN 플러스 1은 3AN 플러스 1 빼기 3AN 이렇게 나오고 맞죠? 넘어오면 여기 넘어가면 2AN 플러스 1 2AN 플러스 1은 얘 넘겨주면 3AN 따라서 필수예제 8번 실력 업 써있는데 자 중요해요. 왜냐면 SN과 AN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그럼 우리 SN하고 AN이 함께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보면 일단 SN하고 AN이 함께 등장하면 2분의 3이다 가 주어진 거고 자 수열 AN은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어. 아 그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항 잡아주면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한테 10항 구하라고 하니까 10항은 2분의 3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SN하고 AN이 함께 들어있는 식을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n 플러스 1을 넣은 식을 잡아서 뺀다. 그럼 SN 플러스 1에서 SN이 빠짐으로 이 부분이 AN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자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n항과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다시 또 수열의 일반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8-1번. 8-1번은 SN이랑 AN이랑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n항까지의 합이 이건데 합 자체가 어떤 식을 만족한다 그랬냐면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 자, 합 자체가 뭘 이루는 거예요? n항에다 2를 곱하면 n 플러스 1항이 나오니까 이 합 자체가 등비수열, SN 자체가 등비수열 이루고 있어요.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이고 당연히 첫째 항과 같겠죠. 그쵸? 첫째 항까지의 합은 A1이랑 같으니까 얘가 주어진 3.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SN을 구한 거죠. 얘가 SN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7이에요. 자,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이 나오죠. 그쵸? 맞죠? 그럼 우리 제7항 구하고 싶으면 S7에서 S6을 빼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식 SN 요식에다가 뭐 대입한 거? 요식에다가 7 대입한 값에서 요식에다가 6 대입한 걸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N과 S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합을 먼저 구하고 그 합을 통해서 자, SN-SN-1은 AN,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 이렇게 구해내는 문제들도 있네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귀납적 정의의 활용.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요 단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필수예제 9번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직접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직접 잡아서
그랬을 때 AN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라. 사실은 원래 요구하는 게 이건데 지금 앞에는 관계식을 주고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죠. 그쵸? 자, 우리가 직접 관계식을 찾을 건데 일단 어떤 그릇에 물 10리터가 있대요. 한 번에 시행해서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다고 할 때 n번째 시행 후 그릇에 남은 물의 양을 AN이라고 하자. 자,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럼 A1은 일단 자, 한 번 시행을 해야 돼요. 10리터가 있는데 절반을 버렸으니까 얼마가 남았어? 5리터가 남았는데 버리고 다시 3리터를 넣어주래요. 8리터죠. 그쵸? 그래서 그냥 A1은 8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구했어. 그 다음에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자, n번 시행 후 남은 물의 양 AN 리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얘기한 시행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비커에 남은 물의 양은 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무슨 짓을 하라 그랬냐면 다음 항을 만들 때 원래 거의 반을 버려. 그럼 반을 버렸으니까 반만 남았죠. 그쵸? 그 다음에 얼마를 추가해라? 3리터를 추가해라.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잡은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첫째 항은 얼마? 8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첫째 항은 8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문제에서 여기까지 하라고 했지만 우리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단 알파 구하라고 했고 요거 다 알파라고 놓고 2분의 1 알파 플러스 3 그럼 2분의 1 알파는 3이 되니까 알파는 6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어떻게 세워라?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AN은 A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요거 2분의 1에 n-1승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외우라고 했죠. 그쵸? AN은 자 첫째 항 얼마? 8 빼기 알파에 2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6이 돼서 2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이 한 번 약분되니까 2분의 1이 n-2개가 되겠네. 그래서 일반항까지 구해야 된다 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래 문제들 보면 자, 다 지금 이런 유형은 아니고 우리가 배운 귀납적 정의들 중에서 무언가가 나오기는 할 건데 밑에 지금 문제 9-1번도 우리가 직접 생각하는 거예요. 추론을. 자, 여기서 1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그럼 여기서 1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A1 이거였는데 A2는 A1에다 3이 더해졌네. A3는 5가 더해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해요. 그럼 AN 플러스 1은 AN에서 얼마를 더해서 만드느냐? 얘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